미스터 피자, 한때 피자헛과 도미노를 제친 국민 브랜드였던 이 이름. 하지만 지금은 요즘 미스터 피자 잘 안 보여. 아직 살아있어. 이런 반응이 더 익숙해졌죠. 전성기에는 전국 430개 매장, 여성 고객 중심 마케팅의 성공 신화,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판권까지 인수했던 토종 피자의 상징. 하지만 2020년엔 본사가 매각되고 2023년엔 상장 폐지 위기, 심지어 전 회장은 횡령 보복 영업으로 구속되기까지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국민 피자 미스터 피자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0년 9월 12일 서울 이화여대 앞 좁은 골목길에 조용히 문을 연 작고 소박한 피자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터 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업자인 정우현 전 회장은 원래 동대문 섬유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요. 하지만 40대 중반에 접어들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진짜 도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그러던 중 일본 출장 중 한 피자 가게에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되죠. 그 브랜드는 일본 미스터 피자. 정 회장은 창업자인 제일교포 3세 호소카와 요시키를 직접 만나 기술 제휴와 한국 내 독점 사업권을 따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반드시 통한다. 그 확신 하나로 그는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곧 국민 피자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첫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오픈 초기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죠. 당시 시장은 이미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가 양분하고 있었고 두 브랜드 모두 막강한 자본력과 광고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토종 브랜드는 정면 승부 대신 정반대의 전략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여성을 겨냥한 마케팅 차별화 전략, 대표적으로 레이디 퍼스트 정책과 매주 수요일 진행된 우먼스데이 할인 이벤트가 있었고 여기에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맛을 강조한 한국형 피자를 개발하며 기존 미국식 피자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고요.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당시 주요 소비층이었던 20대에서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요. 특히 2002년 당시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던 배우 문근영이 등장한 CF는 피자도 가볍고 세련되게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날개를 달아주죠. 미스터 피자는 이렇게 소비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첫 피자 브랜드가 됩니다. 미스터 피자의 진짜 승부수는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된 메뉴 개발이었는데요. 그 대표작이 바로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골드 엣지 피자. 느끼한 미국식 피자와 달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 무스를 엣지에 넣은 이 메뉴는 그야말로 피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혁신이었죠. 이후 콘크러스트, 포테이토 골드, 슈림프 골드 등 엣지와 토핑에서 차별화된 한국형 피자가 출시되며 토종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메뉴 혁신의 중심에는 정 회장이 강조한 300% 원칙이라는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자의 기본부터 철저히 차별화하겠다는 신념으로 100% 수타 도우, 수제 토핑, 스크린구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집했는데요. 이 철학은 전국 모든 가맹점의 운영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매장 운영 매뉴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스터 피자는 당시 매장 운영의 교과서라는 평가까지 얻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스터 피자는 본격적인 전국 확장에 나서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데요. 1999년엔 대학로점으로 100호점을 돌파했고 2004년엔 영등포점으로 200호점, 2007년엔 제주중앙점으로 300호점을 돌파하며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습니다. 2014년 전국 매장 수는 최대 430개에 달했고 국내 피자 시장 점유율은 40%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업계 1위 브랜드로 등극하게 됩니다. 2000년엔 중국 베이징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올리는데요. 이후 상하이, 텐진 등 중국 주요 대도시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빠르게 확장하고 현지 기업과의 제휴, 한류 마케팅을 접목해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점차 높여갑니다. 2007년 미국 LA 한인타운에 1호점을 열며 본격적인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서는데요. 현지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과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주목받았고 이듬해인 2008년 미스터 피자는 커피 앤 머핀 전문점 마노핀을 런칭하며 브런치 카페 시장에도 진출하고요. 2009년 8월 28일 미스터 피자는 국내 피자 브랜드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합니다. 메모리 앤 테스팅이라는 반도체 부품 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우회 상장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자금력과 기업 신뢰도를 확보하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0년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미스터 피자의 상표권까지 인수하며 브랜드의 뿌리를 완전히 한국으로 가져오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후반 배달앱의 급성장과 함께 외식업 환경이 급변하는데요. 이에 미스터 피자는 배달 전용 메뉴 개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확대 등 배달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전략 전환에 나섭니다. 또한 2021년엔 육류 가공 유통 전문 기업 대삼포크를 인수하며 원재료 유통까지 직접 관리하는 등 외식업 전반으로 사업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죠.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위한 전략도 지속됐는데요. 미스터 피자는 이 시기 문화와 책임을 함께 갖는 외식 기업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리포지셔닝 하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후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 불투명한 유통구조, 무리한 확장 등으로 내부 균열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작은 균열은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회장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사건들로 터져 나오며 미스터 피자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 열립니다. 2015년 9월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상생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광고비는 우리가 다 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매출의 약 4%에 달하는 광고비를 대부분 점주가 부담해야 했고 식자재 가격 인하와 카드 결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2016년 3월 점주들은 삭발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4월 정우현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자서전까지 강매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본사 갑질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죠. 이와 동시에 2016년 4월 정우현 전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당시 정 회장은 저녁 식사 후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경비원의 목과 턱을 2차례 때린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그는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훨씬 더 컸습니다. 본사 주가는 급락하고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됐으며 일부 가맹점은 매출 급감과 이탈을 겪었죠.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되는데요. 2016년 후반 일부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자 본사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섭니다. 식자재 공급 중단, 명예훼손 등으로 허위 고소, 보복 출점까지 감행합니다. 2017년 최는 동인천과 이천의 조합원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하며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죠. 경쟁 매장을 죽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점주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죠. 미스터 피자의 유통구조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자 치즈는 매일 유업에서 직접 주문받는 방식이었지만 본사는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장안 유업을 중간에 끼워 넣어 177억 원어치 치즈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합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구조였죠. 중간 유통 마진만 약 9억 원. 2017년 검찰은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고 정우현 회장 일가는 기소됐습니다. 이후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 피자에 8억 2,800만 원, 장안유업에는 2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건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수년간 이어진 논란과 적자를 견디지 못한 미스터 피자의 모회사 MP그룹은 결국 브랜드를 국내 사모펀드 TIR 인베스트먼트에 약 350억 원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이후 미스터 피자는 비상장 회사로 분리되며 대산 F&B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되죠. 경영진은 변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가격과 메뉴 정책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는데요. 만원대 저가형 씬 피자 출시, 피자 뷔페 서비스의 일부 매장 부활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신뢰를 잃은 이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최근 4년간 실적을 살펴보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2020년 467억 원이었던 연매출은 2023년엔 1288억 원으로 약 2.75배 증가했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줄곧 적자 상태였습니다. 2020년엔 마이너스 73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 마이너스 8억 원, 2022년 마이너스 40억 원, 2023년 마이너스 6억 원으로 수치는 다소 개선됐지만 흑자 전환에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2023년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1,894만 원으로 2021년 2,126만 원보다 약 10.9% 감소했고 역대 최고였던 2014년 평균 4,997만 원과 비교하면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점 300개 이상이면 상위 10위권에 드는 수준인데요. 미스터 피자의 가맹점 수는 2023년 기준 156개로 전성기였던 2015년에 430개 대비 약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과거 미스터 피자는 피자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되며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상장 폐지 상태로 전락하면서 시장 내 영향력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현재 미스터 피자는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국내 중견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해도 가맹점 수와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이고 있죠. 2025년 현재 피자 시장은 고물가, 경기 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라는 3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는 일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형화된 메뉴와 가성비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피자스쿨, 피자마루, 피자나라 치킨공주, 반올림 피자샵 같은 가성비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늘리며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고요. 반면 미스터피자의 상황은 정반대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14개 신규 매장을 오픈했지만 41개 매장이 폐점되면서 전체 점포수는 오히려 감소했죠. 2021년 역시 35개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37개가 폐점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인용 소형 피자, 저가 세트 구성, 메뉴 단순화, 배달의 프로모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진 점유율과 잃어버린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기엔 시간과 자본, 그리고 근본적인 혁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죠. 진정한 회생을 위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 회복, 투명한 유통구조 정비,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 재정립, 전략적 대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피자의 대명사에서 몰락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회생의 기로에 선 미스터 피자. 과연 이 브랜드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다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피자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